문화의 거리를 지나서 마을에 올라가면 밑에는 도시재생 사업,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예전에 그 수해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살았던 이렇게 된 마을이 있어요. 거기는 도시재생 샛들 사업으로, 국토부의 샛들 사업으로 거기는 진행이 된 곳이. 거기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사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위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밑에 사업들은 도시재생 사업은 주로 집들을 고치고 뭐 이쁘게 하고 실용적으로 만들어준다는 노후주택의 개념이나 아니면 마을을 뭐 바꾼다는 개념이 많이 있었지만, 위에는 정말로 열악해서 거기는 마을 자체가 통째로 바뀌었어요. 샛들 사업에 가면은 청수정이라는 곳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근처에 사시는 어머님들이랑 도시재생 사업 일환으로 정말 쓰러져가는 집을 하나 이렇게 무너가지고 거기에서 텃밭을 만들어서 어머님들하고 같이 씨 뿌리고 다 해가지고 그 텃밭에 거를 뜯어서 밥을 이렇게 엄마의 밥상을 정말로 만들었어요.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분들이 월급을 받아갔었어요. 식당에서 일하고 본인들이 직접 반찬을 해서 하고 나서 장사를 오래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점심만 하거나 하고 뭐 100얼마씩 본인들 월급을 받아갔었는데, 이제 그냥 기업화가 돼버렸다고 봐야죠. 어머님들은 거의 다 빠지고 주민분들 한두 분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그 앞에 또 오란다를 판매하는, 어머님들이 그러면은 식당을 못하면 앉아서 과자라도 만들어라 그래서 오란다를 가르쳐가지고 이제 어머님들이 오란다를 만들어서 거기서 또 판매를 하고 계세요. 그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거기를 꼭 가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기존의 집값이 뭐 월세가 30만 원이었다면 지금은 월세가 뭐 80만 원, 90만 원 이렇게, 모든 아마 전국의 도시재생 사업이 그럴 거예요. 고쳐놓고 나니까 우리가 처음에 고쳐놓고는 몇 년 동안은 뭐 반값으로 월세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뭐 청년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하려고, 처음에 우리가 집도 고쳐가지고 청년 정포로 내놓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집주인들이 욕심이 생기니까 이제 1, 2년 지나고 나면 너 나가라. 나는 월세를 높여서 받을란다. 왜냐면 나라에서 고쳐줬으니까 불구하고. 그래서 집값이 올라간다? 월세가 올라간다? 뭐 가게 임대료가 올라간다. 이게 약간의 편이긴 해요. 제일 가장 어려운 건 도시재생 사업을 하러 갔을 때 당신들의 마을을 아름답게 고쳐주고 편리하게 고쳐주고 소방도로도 내주고 뭐 다 하겠다라고 하지만 내 삶의 터전을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서 고쳐준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다는 거죠. 컨설팅팀이라는 게 순천이 최초로 컨설팅팀을 만들었어요. 우리 회사가 최초로 전국에서 이 도시재생 컨설팅팀이 된 거예요. 마다 찾아다니면서 우리 회사에서 심사위원도 건축가들이랑 같이 심사도 다 하고 해서 금액이 얼마를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공사할 게 아니니까 직접 본인들이 업체를 알아보고 컨택을 할 수 있게, 그래서 한 집 한 집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순천 시민들이 믿게 되고, 이제 순천의 도시재생 사업은 지자체에서 그냥 업체 하나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업체를 직접 선택하여서 공사를 할 수 있구나. 왜냐면 개인 인테리어 할 때는 우리가 여러 군데 받아보고 집주인들이 컨택하는 거지, 이거하고 똑같이 사업을 진행한 거예요. 나라에서 하는 사업인데도. 그래서 순천에 처음으로 그게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컨설팅 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이게 점점 퍼지게 된 거고, 도시재생 사업 속에는 무조건 마을 커뮤니센터를 짓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 사업에서 딱 단서 조항이 있어요. 소득 사업이 가능해야 된다. 주민들이. 주민들한테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가 이 건물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뭘 하더라도 약간의 경제적인 창출이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자립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건데, 어르신들만 있다 보니까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한 군데 작년 연말로 끝냈던 곳 같은 경우는 샛들 사업 구역은 바비큐장을 만들었어요. 바비큐장을 어르신들이 바비큐장 운영하는 게 아니고 모든 장비들은 다 있고 자리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있죠. 오면은 1시간에 3만원만 내면 바비큐에 모든 기기까지 다 빌려서 자기들이 직접 구워 먹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거기서 그 커뮤니센터 공유 주방이에요. 거기서 씻고 가면 되는 거고, 자기들 예약해서 그 자리만 테이블만 예약해서 와가지고 그릇 가져다가, 어르신들은 이게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릇들만 그 테이블에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어요. 재생사업이 시작된다 그러면 그 마을의 역사에 대해서, 그 역사하고는 굉장히 관련이 많더라고요. 재생사업의 가장 기초가 역사. 내가 마을의 역사를 알아야지 가서 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그 사람들과 공감되고, 마을에 가서 어떻게 왔어? 물어보면 언니 저기 당산봉이 있던데 저거 뭐예요? 아니 당산봉이라는 얘기가 저 나무 커고 있던데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풀어주시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소통이 된 거거든요. 뭐 이 마을은 왜 생겼어요? 그러면 또 마을 어머니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나는 역사가 가장 기본된다고 봐요. 재생의 기본은 마을의 역사. 내가 보면 순천 쪽에 보면 책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책을 마을마다 내가 기록서를 만들어서 책으로 만들어서 내거든요. 도시재생이 하나 끝날 겁니다. 주말에 만들 거래. 강의대로 내 거는 강의대로 그래서 청수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보면 남봉산 기슭에서 내려오는 물이 맑은 물이 흐른다 그래서 청수골이라고 불렸던 곳이어서 청수정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가면은 일단 청수정 가보고, 그리고 가서 마을로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골목골목 사이로 좀 가보면 좋겠어요. 굉장히 나이 먹은 콩나무도 있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 보면서 가면, 그런 것들이 없어질 위기에 처한 것들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그 자리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 자체로는 도시재생 사업이 굳이 뭐 100% 성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80% 성공했다고 봐요.